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하고 나는 형, 독학형입니다. 재작년 11월에 이어 지난 4월 14일에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중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건 2022년 사진이고요. 독일 총리가 중국 방문한 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숄츠 총리가 방중하고 돌아갔으니까 대중 수입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든 중국 내 독일 기업들 민원 해결이든 뭔가 결과가 있을 거고 독일과 유럽 시장의 많은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랑 이제 경쟁 관계에 있고 겹치고 이러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또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도 독일처럼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문제인 나라인데 수출 주도 국가들의 공통적인 문제죠, 뭐. 원튼 원하지 않든 독일에서 무역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우리랑 중국이 좀 오차범위 안에서 많이 좀 겹칩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그만큼 중국이 또 기술적으로 많이 따라와서 우리 경쟁 상대가 또 됐고요. 이제는 뭐 신재생에너지 분야 이런 건 또 꽤 겹치잖아요. 그리고 또 웃긴 게 결정적으로 독일의 어떤 부분적인 탈중국, 무슨 뭐 리스크 관리, 뭐 아무튼 가장 안정적인 대안이 우리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중국이랑 독일 사이에서 묘한 자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독일의 대중무역 정책이 우리한테 가져올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 한번 상상해보자. 뭐 그런 취지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현재 독일에서 탈중국하라는 어떤 분야에 대한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숄츠 총리 이번 방중에 대해서 좀 보면 방중 전부터 독일 조야에서 이번 방문에 대해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최대 교역국인데 중국이 아무튼 피할 수 없는 방문이다. 이건 뭐 인정하면서 뭐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서방에서 과잉 생산, 뭐 불법 보조금,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밑도 끝도 없는 어떤 인권,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항의하는 용감한 총리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 국영방송 ARD에 지금 요 기사 쓴 에비 자이베어트라는 기자가 이제 이걸 썼는데 판단을 안아주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그 제호였거든요. 그 블로스카이나 판다스 아우멘 해가지고 뭐 블로스 예 여기 뭐 부사 블로스가 보이는데 뭐 도흐 예 도흐가 들어갔으면 아무래도 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좀 부정적인 뭐 이런 의미일 수 있었는데 또 구어체로 블로스 쓰면서 좀 뭐 단지 뭐 좀 뭐 이제 그런 평이한 말맛을 좀 풍겼죠. 아무튼 그래서 그동안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미국 편에 쓰면서 계속 좀 뭐 예비군 총리 뭐 이제 이런 비아냥까지 좀 들어야 했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 가지고 뭐 에너지 공급, 뭐 원자재 가격 폭등 이런 것 때문에 액수만 쌍스럽게 보면 가장 큰 타격 입은 나라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독일 아닙니까? 독일. 그래서 아무튼 이번 이 숄츠 총리의 방중에 대해서 사흘 동안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나 이제 뭐 국영방송 알 때가 잘 따라갔는데 뭐 베이징, 충칭, 상하이 이렇게 들렀더라고요. 뭐 러시아 부분 빼면 중국이 유럽보다 아무래도 이제 큰 나라니까 거대한 나라니까 공식 일정 자체가 또 이제 정말 거리가 또 길었고요. 뭐 숄츠 총리가 이제 경제 사절단 끌고 와가지고 애초에 우리는 뭐 중국이랑 경제적 디커플링에 관심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고 그래서 주로 독일 중국 협력 관계에서 어떤 수소 에너지, 뭐 자동차 산업단지 뭐 이런 시차를 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뭐 국내에서 좀 비판이 좀 거센 것 같아요.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뭐 동아시아를 제대로 알게 된 유럽인들이 맞닥뜨리는 전형적인 어떤 문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동아시아에서 보고 들은 거를 어떤 영세한 유럽에서 이제 그대로 전달할 길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뭐 마르코 폴로 아시죠? 왜 그 원나라 갔다가 이탈리아 돌아가서 뭐 겪은 일 막 설명할 때마다 백만 하니까 백만의 마르코 예, 뭐 그런 별명 붙었다고 하잖아요. 일 밀리오네. 예, 그래서 허풍, 뭐 거짓말, 뭐 이런 거 한다고. 뭐 아무튼 사실 뭐 제 의도가 중국 얘기가 주가 아닙니다. 지금 뭐 유럽 시장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이랑 경쟁 관계잖아요. 그래 뭐 전기차는 물론이고 뭐 태양광, 뭐 풍력, 뭐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거 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EU가 사실 기술적으로 이제 이미 한국이랑 중국한테 뒤처진 지가 꽤 됐고 독일과 EU에서는 산업 생태계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몇몇 비관적인 우리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의견이 지배하는 분야를 제외하면은 중국과 우리 기업들이 사실상 어떤
유럽 시장을 좀 양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중국이 정치 영역이랑 잘 분리를 해 가지고 경제나 무역 통상 뭐 요런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독일한테 얼마나 잘 설명했나, 또 향후 독일하고 EU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취하냐, 뭐 좀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좀 독일 언론을 이번에 좀 들여다본 거죠. 일단 글쎄요. 중국은 독일 경제사절단한테 설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벤츠랑 BMW CEO들 말이랑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확실히 좀 큰 장사꾼들이라 뭐 현실을 또 좀 보는 것 같고, 독일 사람들이어도. 중국 입장을 보면은 보호주의가 고개에 드는 것을 경계하고 시장의 관점과 글로벌 시야를 견지하며 경제 규칙에서 출발해 객관적 변증법으로 생산 능력 문제를 바라보면 더 많이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과 독일 사이에는 근본적인 이해 충돌이 없고 서로의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독 협력은 양국과 세계에 이롭다. 중국과 독일의 산업 공급망은 깊이 연결돼 있고 양국 시장은 고도로 의존적이다. 뭐 할 얘기 다 한 거 맞죠? 근데 이 독일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서방에서 주장하는 과잉 공급이라는 측면에 대한 부분인데, 줄곧 뭐 서방에서는 맨날 뭐 과잉 공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징벌적 뭐 관세 때리니 어쩌냐 하면서 뭐 으름장 놓고 있는데, 글쎄요, 생산성 높아서 생산 많이 하는 것도 시비 걸 일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유무역 하면서 맨날 뭐 그런 얘기 할 때는 언제고, 불리하면 맨날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뭐 무역 규칙 바꾸고 운동장 기울이고 아주 뭐 이제 버릇이 됐죠. 저도 뭐 중국 싫어하지만 뭐 우리도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뭐 제가 뭐 중국 러버 뭐 이런 게 아니고. 또 이제 이 EU에서 이제 징벌적 관세를 때리면 독일 기업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기사도 있던데, 중국 내에 한 5천 개 정도 독일 기업들의 대다수가 점점 어떤 불공정한 조건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 중국 기업을 독일 기업보다 더 우대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뭐 사실 독일 안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토로하는 부분이고, 그 뭐 어느 나라나 같은 이야기라서 뭐 큰 의미 없는 것 같고. 아무튼 뭐 이제 EU가 지금 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할지 뭐 검토 중이라고 뭐 매일 뭐 연신 뭐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독일이나 서방 언론에서 글쎄요 뭐 불법 보조금 뭐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 보조금 비율은 독일이나 미국도 만만치 않고 어떤 부분은 더 높잖아요. 단지 뭐 독일이나 미국에서 같은 보조금을 줘도 중국이나 우리 남한만큼 생산성을 낼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지. 또 불법 보조금이라는 말 자체도 웃긴 게, 그 나라 정부에서 자국 산업에 보조금 주는 거를 불법이니 아니 따지면 EU나 미국의 보조금들도 다 뭐 불법인 거죠. 같은 논리라면. 저도 뭐 중국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한마디로 그냥 서방의 글쎄요 오만한 내정 간섭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뭐 이제 같은 보조금을 줘도 중국이나 우리가 왜 생산성이 높냐. 솔직히 숄츠 총리가 이번에 상하이 주변 공업단지 순시도 했지만, 상하이나 무슨 뭐 저기 뭐야 그 광저우 홍콩 선전 그쪽 그런 데 가면 하나의 어떤 분야 산업 분야에서 그 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생태계가 모여 있는 산업 집적 단지가 어떤 극단적인 효율성을 냅니다. 그런 거를 독일 사람들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면 독일이나 유럽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뭐 조선, 자동차 공업 다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잖아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그런 물품들에 큰 제약 안 받으면서. 독일에서는 어떤 그런 공업적 생태계가 온전하게 살아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수입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단가 상승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같은 보조금을 줘도 효율과 생산성이 이제 나지가 않는 거죠. 사실 뭐 무슨 글쎄요 뭐 독일 기업들의 어떤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 어떤 그 자세 뭐 이런 것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적인 어떤 그런 걸 뭐라 그러나 뭐 클러스터 무슨 뭐 집적 단지 이런 것 자체 안에서 어떤 그 산업의 생태계가 꾸려져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봐도 사실 독일은 뭐 중국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 뭐 많은 분야에서 또 우리 기업들한테도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무튼 독일과 EU의 생산성 통계를 믿는다면 현실적으로 독일 기업들은 중국이나 한국 기업들한테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는 역설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믿으면 다른 걸 부정해야 되고 다른 걸 믿으면 또 이제 하나를 또 부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숄츠 총리는 이런 내막을 분데스타그 그러니까 그 연방 의회에서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은 독일 국회의원들하고 언론이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뭐 그래 가지고 그런 입장을 낸다는 건 불가능할 거고. 그래서 지난달에 뭐 방중했던 어떤 제닛 옐런 재무장관처럼 미국 뻔한 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하고 서방은 무역할 건 다 하면서도 답 안 나오는 평행선 달리기 같은 어떤 그런 성명 뭐 이런 것만 이제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글쎄요, 뭐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의 중심이 뭐 서양인데 독일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독일 아닙니까? 뭐 그래서 EU고 자기들하고 다르면 다 편법이고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가뜩이나 기본적으로 저항력 사회인 어떤 독일과 유럽의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무슨 수로 총리가 조야를 설득할 수 있고 무슨 뭐 자기가 중국에서 보고 들은 거를 정말 객관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선에서 정권 뺏기죠. 그래서 독일 언론도 총리의 방중 성과 분석 이런 것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미국에서 시비건 어떤 틱톡? 예, 고거에 좀 집중해 가지고 중국 기업들의 간첩 활동에 좀 초점 맞추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들 그렇게 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컸고요. 근데 뭐 중국은 사실 뭐 단지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참 사람 마음이 내로남불이네요. 그죠? 예. 아무튼 뭐 이번 방중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독일 기업들한테 중국이 얼마나 복잡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나,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조한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칠게요. 이상 독일에서 하고 나는 형, 독학형이었습니다. Tschüss.